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작도에 들어왔는데 작도 전까지의 내용, 5단원 내용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선생님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념과 개념들을 연결지어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우리 사고력도 신장이 되고 또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억도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이 파일은 선생님이 학습지라는 제목의 강의 목록에 있어요. 탑재해 놨으니까 요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심화 문제는 기초가 좀 됐다 싶은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풀고 이에 대한 해설은 아래쪽에 영상에 탑재해 놨으니까 채점하시고 또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도형의 작도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라는 차원에서 선생님 준비를 했어요. 일단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유명한 화가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의 일부인데요. 요 사람이 유클리드예요. 예,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컴퍼스를 가지고 도형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도형의 성질을 연구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원과 직선, 특히 이 두 개의 도형을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와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도형을 그렸다고 해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빈칸들은 다 공부를 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선생님 빈칸을 준비했으니까 자습할 때 한번 요 빈칸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교과서에 있었죠. 동일각을 이용한 평행선 작도와 억각을 활용한 작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5번째 페이지에는 기본 문제 6가지 준비했거든요. 예, 교과서 문제와 수준이 비슷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와 수준이 비슷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아래 영상에 다 탑재했어요. 아까 심화 문제와 함께 탑재했으니까 한번 채점하시고 첨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도형 중에서도요, 삼각형을 작도해 보고 있어요. 자, 삼각형은 우리 에펠탑의 트러스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트러스 구조라는 거는 우리 건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철근이나 목재를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짜서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한 구조를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의 일부분이 깨졌어요. 삼각형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이제 의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삼각형을 작도해서 우리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삼각형 작도에서 처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대변과 대각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각 A의 대변은 마주보는 변입니다. 그래서 변 BC가 바로 각 A의 대변이 되고요. 반대로 변 BC의 대각은 마주보는 각이라 그랬어요. 예, 대가 마주본다. 대면하다 할 때 그 대예요. 자, 그래서 변 BC의 대각은 각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각형의 작도는 3가지 상황에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죠. 자, 어떻게 작도를 합니까? 자, 먼저 직선을 그려야 되죠, 여러분. 자, 직선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우리 눈금 없는 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눈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직선 하나를 이제 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점 하나를 찍어주죠. 예, 점 하나를 여기다 찍어줄게요. 자,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길이가 A인 선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BC, 양쪽이 BC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컴퍼스를 활용해서 선분의 길이가 A인 요 선분을 데려오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거 길이를 맞춰서 컴퍼스를 먼저 맞춘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거를 맞췄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컴퍼스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예, 점 B로 옮겨서 찍고 이제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 바로 요 교점이죠. 요 교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자, 이 점은 뭡니까? 예, 바로 C가 되는 거죠. 이 점이 C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이 A인 선분을 옮겨서 작도를 했어요.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A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길이가 B인 선분을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합시다. 자,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자, 요 중심을 다시 어디로 옮겨 볼까요? 네, 이쪽 C로 옮길게요. 왜냐하면 지금 길이가 B니까요. B니까 양쪽 끝점이 A와 C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C에다가 중심을 옮겼고요. 얘를 이제 회전을 해서 자, 요렇게 그려줬습니다. 이제 C를 제하죠. C를. 자, 선분의 길이가 C인 선분의 길이를 측정을 했고요. 다시 이 중심을 어디로 옮길까? 이번에는 랩을 B로 옮기겠습니다. B로 옮겨서 이 점 이름이 여러분 헷갈리시면요. 일단 이거 점 BC 쓰지 말고 각각의 선분을 옮겨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점 ABC 이름 붙이셔도 돼요. 헷갈리는 친구는. 자, 여기서 원을 이제 그려주죠. 그려주면 교점이 발생을 하죠. 이 교점.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점을 따라서 우리가 직선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자가 필요하죠. 자를 이렇게 맞춰서 이제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도 역시 맞춰서 그어주면 자, 작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 선분의 길이 A죠? 요 선분의 길이는 C가 되고요. 이쪽 선분의 길이는 B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169페이지 풀이하고 나머지 삼각형의 작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69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기억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원의 크기를 이렇게 원을 하나 옮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교점 사이 AB,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쪽으로 옮긴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는요. OA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죠. 이 원이랑 이 원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PC의 길이, PD의 길이, OA의 길이, OB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OB의 길이와 PC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똑같죠. 이것도 맞고요. 자, D극 같은 경우에는 OY거든요. 이 점은 어떤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직선 OY를 나타내기 위한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점 Q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반직선 PQ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 Q를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Y의 길이하고 선분 PQ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요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의 각 A, O, B의 크기와 각 C, P, D의 길이 당연히 같죠.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도 순서. 먼저 뭐부터 그려요? 기준선이 되는 반직선을 먼저 그리죠. 예, 비읍이 먼저.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각에서 원을 하나 그리죠. 요게 디귿이죠. 그 다음에 디귿. 그리고 그것을 복제해서 이쪽으로 옮겨주죠. 요게 지금 리을이죠. 세 번째.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반직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재죠.
예, 그 재는 과정이 바로 예, 기역에 나와 있고요. 요것을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서 예, 미음이 그려졌습니다. 자, 요게 이제 5번째. 그리고 요 교점이 찍히면 점피와 연결해서 각을 완성하는 니은이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두 개의 각을 주고 두 각의 크기를 더한 새로운 각을 작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각을 하나씩 2번 옮겨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준이 되는 반직선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요 기준점을 제가 앞에 찍어줬고요. 각 A부터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각 A의 꼭지점 이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기준점을 옮겨서 원을 작도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죠. 자, 요렇게 측정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죠. 이 위치가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내가 새로 그 복제한 원과 반직선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찍어야 돼요. 여기에 중심 찍고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그러면 자,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예, 각 A가 되겠죠? 자, 이만큼이 A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 반직선을 기준으로 각 B를 가져오면 이렇게 각이 연장되면서 각 A와 각 B의 합 이것을 크기로 가지는 새로운 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각 B로 가서 원을 복제해서 가져와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앞에 그렸던 거는 좀 지울까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교점 사이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쪽 반직선과 원의 교점을 중심으로 찍고 그려서 교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반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요만큼이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각이 뭐예요? 바로 네, A 플러스 B라는 새로운 각을 우리가 작도하였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1, 2, 3번 이 순서대로 쭉 해보시면 북극성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말고도요,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의 위치도 역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해보죠. 직선 AB와 직선 DE를 그리라고 했어요. 직선 AB니까 우리 자를 이용해서 연장선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직선 AB 그리고 직선 DE를 그리라네요. 선분을 연장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교점을 F라고 하자. 문제에서 정해줬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F. 자, 카시오페이아의 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지금 두 선분의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을 F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예, 이 방법으로 우리가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자, 2번에서 반직선 FC를 그리랍니다. 이 F와 C를 연결해서 반직선 FC를 이렇게 그리라고 하네요. 네, 그대로 그렸습니다. 자, 반직선 FC 위에 점 중에서 점 C로부터의 거리가, 자, 점 C로부터의 거리가 선분 CF니까 요거죠? 선분 CF 요만큼의 길이에 5배가 되는 점이 북극성의 위치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분 FC의 길이에 5배가 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출발해서? 점 C로부터라 그랬으니까 점 C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일단 선분 FC, CF의 길이를 측정해놔야 되겠죠. 자, 측정을 하고 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점 C에서, C가 여기죠. 예, 점 C에서 출발해서 5배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그다음 교점으로 가서 다시 둘. 아이고, 부러졌네. 자, 교점으로 가서 다시. 힘이 너무 센가 봐. 셋. 교점으로 가서 다시 넷. 교점으로 가서 다시 다섯. 자, 이렇게 찍어주면 이 마지막 위치. 자, 여기가 뭐다? 바로 북극성의 위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 A, 그 다음에 스몰 c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각이죠. 끼인 각이라는 거는 이 두 변의 사이에 B라는 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삼각형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어진 선분을 옮겨서 우리 작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도 작도할 수가 있어요. 자, 뭐부터 먼저 하면 될까요? 각 B를 먼저 옮겨서 그린 다음에 이 길이를 체크해서 선분을 마지막으로 작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준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각을 작도할 거니까 이쪽에다가 반직선을 좀 그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 점을 우리 B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각 B라서 제가 B로 표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각을 옮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각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이 원을 그대로 이 이 중심만 옮겨서 이쪽에 원을 그렸죠. 자, 그 다음 과정은 이 반직선과 원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이쪽에 반직선과의 교점의 중심을 탁 찍고 그려서 교점을 찾았습니다. 이 교점과 P를 연결한 것이 바로 크기가 같은 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B를 먼저 옮겨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각 B를 끼인 각으로 가지는 이 두 변의 길이 AC 요거를 옮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긴 선분부터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길이를 체크를 하고 요거를 우리 요 밑변 쪽에 넣죠. 밑변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반직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죠? 네, 스몰 a.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c, 길이가 스몰 c인 요 변을 그대로 선분을 작도하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이 선분의 길이를 체크해서, 자, 어디로 가죠? 네, 점 B를 중심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은 역시 교점 발생합니다. 자, 요 점은 이제 A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스몰 c가 됩니다. 자, 그럼 남은 점 A와 C를 연결해주면 바로 두 변의 길이가 AC이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이 B인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변의 길이 A와 양 끝각이에요. 양 끝각은 이쪽에 있는 각, 이쪽에 있는 각, 양 끝각을 얘기해요. 이 선분의 양 끝각, BC로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을 작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기준선이 먼저 필요하겠죠. 예, 기준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을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B라고 합시다. 자, 선분 A를 제가 밑변에 깔아줄 거거든요. 그럼 양 끝점을 라지 B, 라지 C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점 B로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길이 A를 측정해보죠. 자, A를 컴퍼스로 표기하고 점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교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 점이 C고요. 이 길이가 바로 선분 A 길이가 되죠. 자, 양 끝으로 요 각 BC를 옮겨주면 되겠어요. 자, 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교실에 있어야지 되는데, 자, 각 B를 먼저 옮기겠습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 해요. 하셔야 돼. 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보고만 있지, 지금. 아닌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잔소리를 해야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교점 사이에 거리를
우리가 반지를 말하는 원을 하나 데려오죠. 데려와서 요렇게 그려주면, 자, 교점.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자, 요 점이 B와 연결이 되면, 쫙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쪽 길이는 알 수 없죠. 지금은 알 수 없고, 각 B만 지금 똑같이 복제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각 C를 복제해보죠. 자, 각 C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이게 왜 이러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자, C에서 역시 똑같이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양 교점 사이의 거리를 컴퍼스로 재서 그대로 갖고 오죠. 그래서 아까 그린 요 원과 반직선의 교점, 요 교점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교점이 여기 생기네요. 이 점이랑 C를 연결해서 각 C를 복제했습니다. 복제 완료.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두 직선이 만나게 돼요. 네, 요 점이 바로 뭐예요? A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삼각형 말고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양끝각이 BC인 삼각형이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없죠? 물론 각 C와 B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삼각형이 다르다고 볼 수 없죠.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자, 교과서 173페이지 문제 4번. 자, 지금 같이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 양끝각 주어졌어요. 자, 어떻게 할지 지금 어차피 집에 혼자들 있으니까 중얼중얼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말하면서 해봐. 자, 먼저 기준선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BC가 요 기준선 위에 올 거죠, 여러분. 자, 일단 기준점 B를 한번 찍어주고요. 각 B를 먼저 옮겨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 너무 작아서 이것도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자, 중심에 콕 찍고, 이렇게 해서 옮겨줍니다. 자, 여기서 반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컴퍼스로 찍어서 길이를 재는 거죠. 말하자면 컴퍼스로 길이를 재서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대로 갖고 와서 원과 반직선의 교점에 중심을 두고 또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점이 이 자리죠? 여기 발생하고요. 연결하면 각 B 복제 완료. 자, 그 다음에 자, 선분의 길이 A를 이제 데려와 봅시다. 쭉 측정한 다음에 자, 요거를 B의 중심을 두고 쭉 원을 그려주면 자, 요 교점이 C가 되겠고 이 길이가 바로 선분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 C를 이제 복제해 볼까요? 각 C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이거는 더 작네요. 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이거 하다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또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데려와서 여기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죠. 이렇게. 자, 교점 발생했습니다. 자, 요 점과 이제 C를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연장해야 되겠네. 만나지 않고 있어, 지금. 만나지 않죠. 어머나. 더 연장해야 돼요? 자, 선생님과 같은 일이 발생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연장해서 이 위에까지 올라갔네요. 자, 연장해서 삼각형을 완성해 주겠습니다. 오, 요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됐고요. 자, 요 점이 바로 뭐죠? 네, 라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완성됐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각형의 작도를 공부했어요. 세 가지 상황이 있었죠. 첫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둘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셋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해 보았고, 그 조건 하에서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4가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 선분이 주어지면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OX. 5, 4, 3, 2, 1. 네, X죠. 세 선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선분이 짧게 주어져가지고 절대로 움직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양쪽에 있는 두 선분을 가장 긴 선분 위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보면은 이 가장 긴 선분의 길이보다 이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짧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장 긴 선분의 길이와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때 겹쳐지게 되겠죠? 예, 역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긴 선분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커야만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 OX. 5, 4, 3, 2, 1. 네, X죠. 자, 이렇게 60도, 60도, 60도 세 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작은 크기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세 변의 길이를 더 늘려서 크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퀴즈 3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OX 5, 4, 3, 2, 1. 네, X입니다.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 45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7cm라고 되어 있는 이 선분을요, 이 점을, 이 위에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요 점, 위에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물론 이 7cm라는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해가지고 요 연장선과 만나는 이 끝이, 선분의 끝점이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7cm로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예, 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연두색깔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처음 삼각형과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네. 이 모양이 다르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그 대변과 대각을 보시면 돼요. 지금 처음 만들어졌던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서 10cm의 대각은 이 각이었죠. 이거는 90도가 넘는 각이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요 연두 색깔 삼각형 같은 경우에 10cm인 변의 대각은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의 똑같은 변에 대해서 대각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삼각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X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아닌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OX 5, 4, 3, 2, 1. 네, 이것도 역시 X죠. 자, 한 변의 길이 5cm와 양 끝각이 아닌 각 60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두 각의 위치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 끝각이 아닌 다른 두 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60도와 40도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모양의 연두 색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삼각형을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그리면 딱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결정 조건이거든요. 자, 1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2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3번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74페이지의 문제 5번 문제를 보시면은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결정 조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1번은 어때요, 여러분? A, B, C 요 문자의 위치도 잘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1번? 맞죠? 1번. 왜 그래요? 네, 각 A, B 하고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가 8cm면은 이쪽에 각 A가 50도, 이쪽 각 B가 60도라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졌으니까 결정 조건 맞죠? 예, 하나로 정해지고요. 2번은 어때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 AB. 그냥 삼각형 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려. 그래놓고 ABC 찍고 AB 요거 주어졌죠? 그 다음 BC 요거 주어졌죠? 그 다음 각 B가 주어졌어요. 그럼 되죠? 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까 2번도 하나로 결정되고요. 3번은 어때요? 3번은 안 되죠?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선분 AB의 길이하고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각 B가 아니라 각 A를 줬어요.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어때요? 4번? 되죠. 네. 자, 지금 보시면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다만 확인해야 될 거는 가장 긴 변 11cm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11cm보다 긴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7, 6 더하면 얼마? 13cm죠. 그래서 12cm보다 크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삼각형의 작도였습니다. 75쪽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오늘까지 반드시 풀어서 패들렛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풀이할게요.